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미크론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파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하나 더 나왔다고 하니 한 번 더 긴장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온다면 그리스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를 쓴 오메가 바이러스까지 등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럼 일명 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횡령한 돈 겨우 5%만 그동안 회수했다. 1,880억 먹튀. 이게 빌미가 됐다. 그러니까 뭔가 횡령을 해서 그러니까 돈을 가로챈 거죠. 그래도요 실제로 그 돈 중에서 회수한 게 5% 정도 금액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횡령하고 본다. 뭐 이런 분위기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요. 이 상장사 관련해서 거액의 횡령 사건 벌어졌죠. 매년 6만 건 범죄 터지지만 3조 원 가운데 겨우 1,300억 정도만 되찾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주식 상장사 배임 횡령 공시만 45건이나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이런 주식에 투자한 분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제동 걸린 정부의 방역 패스, 어제 법원의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원 그리고 독서실 등 이거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성인의 경우는요. 그리고 청소년은 3월부터 적용됐다고 했죠. 근데 이거 적용하면 안 된다. 일단 중지시켜라. 법원의 결정입니다. 자, 이유는요. 미접종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부는 즉시 항고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 더 가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논란이 커질 듯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백화점, 대형마트 확대 적용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좀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윤석열, 김종인의 퇴진 통보했다. 어제 밤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숨가쁘게 진행이 됐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오늘 선대위 쇄신안 발표 예정인데요. 지금 아침에 들려온 속보에 따르면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사무총장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런 속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요. 실무선대본부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 선대본부장의 권영세 의원 뭐 이렇게 이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자, 25조에서 30조, 그러니까 최대 30조 설 이전에 추경 가능하다. 이거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럼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약간 후퇴했다, 철회했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요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일명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세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면에 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이두화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5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어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학원, 독서실 등에서 방역 패스 이게 좀 멈춰버렸죠? 일단 중지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지금요. 식당, 마트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부의 방역 패스 뭔가 부스터샷 접종을 뭔가 권장하고 조금 더 뭔가 밀어붙이기 위해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제동이 걸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결별입니다. 일명기사 때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속보도 나왔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사의를 나타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선 후보와는 완전 결별하는 게 되는 셈입니다. 오늘 오전 상황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시 재난지원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 2달 정도 시간을 뒤로 돌리면 그때 당시에는 뭐 무리가 있다면 안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꺼낸 겁니다. 배경, 이유 뭐 이런 것도 설명이 좀 있었어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후보입니다. 군소 후보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한 분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별다른 변화가 없지? 약간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 기사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있었던 방역 패스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입니다.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지금요. 먼저 첫 번째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역보다는 기본권이다. 학원 백신 패스 제동 걸렸다. 대상은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이런 겁니다. 학부모 단체 회원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3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가 적용되거든요. 이런 장소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를 문제 삼았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지난달부터 이미 성인들이 이런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용하는 거 제한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되니까요. 이거를 법원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좀 더 보면요.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미접종다, 집단 차별 조치다. 이거 문제 있다.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는요, 지금 다른 시설로 불똥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미접종자 확산 위험 크다고 못해.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 어제 이유 중에서는 미접종자가 확산 위험. 이거 뭐 연결된 거 분명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식당도 곧 판결. 왜냐하면 이 식당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1,000명 넘게 지금 집단 소송에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 법원이 또 결정해야 됩니다. 좀 더 보죠. 법원 학원 제한 말라 방역 패스 정책 흔들리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기사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대진 변호사. 자, 먼저 문제 제기를 한 측 그리고 정부 측 각각의 주장과 입장이 막 그동안 법원에서 맞섰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이고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근거 이 3가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정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그 스터디 카페나 학원 같은 곳에 그 어린 학생들도 방역 패스 그러니까 예. 그 접종을 해야지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이제 결정을 그게 이제 정부의 내렸는데요. 정책이죠, 지금요. 네, 정책을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에 반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학생들한테 이거를 너무 강요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기본권 침해다.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는 또 한 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부하는 예. 입장에서는. 근데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등을 이용을 하게 못하게 되면 예. 뭐 학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용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침해, 기본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예.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랬는데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급하니까 이거는 중지해 주세요. 그럼 소송은 또 따로 있는 겁니까? 네, 본안 소송까지 이 정부의 정책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지 근데 못하는 본안 거죠. 소송 이게 행정 소송이죠. 네, 그렇죠. 근데 행정 소송, 본안 소송은 제가 알기로는 통상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당장 급하게 이렇게 치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예. 그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긴급성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에 대한 긴급성들 예. 그 학생들이 일부러 그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방역 그 패스 예. 그 접종을 맞아야 되는 그걸로 인해서 예. 맞지 않아도 되는 그 권리 행복권이라든지 인격 추구권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더 헌법상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동안 이 문제가 헌법에서 개인의 어떤 자유나 이런 걸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 계속 좀 있었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내린 거는 예. 그러면 과연 이거를 맞은 접종한 사람들과 미접종자 사이에 있어서 이제 감염률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이제 맞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돌파 감염이 나오고 있고 안 맞은 사람들 중에서의 그 걸리는 비율이 예. 그렇게 맞은 사람들과의 비율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군요. 미접종자 확산 위험 크다고 못한다.
이 얘기가 그 설명이군요, 네, 지금요. 그렇죠. 그 비율이 크지 않다라고 아. 명확하게 수치까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또 다른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조대님 변호사 식당과 카페 이용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집단 소송이 들어갔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그럼? 네, 그것도 같이 진행 중이고요. 일단 집행정지 신청이 나왔기 때문에 예. 어쨌든 법원이 기본권을 기준으로 해서 방역 그러니까 미접종자에 관련된 판단을 미리 내렸기 때문에 예. 비슷한 그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은요, 식당, 카페 이용할 때 미접종도 불편 호소하죠. 그리고요, 지금요, 백화점 대형마트는 역시 그것도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비슷한 맥락의 소송이 계속 있겠는데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하고 그런 차별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가면 뭐 예를 들면 삐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미접종자는 나가주세요라고 한다든지 지금 뭐 미접종자는 띵동하고 표시가 돼 소리로 네, 지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격권 침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긴급하게 시정할 조치가 있다, 필요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방역 패스를 강력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어요. 이거는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근데 법원이 지나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요.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3차 접종 방역 패스 반발 큰데.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이제 제동이 일단 일부는 걸린 거예요. 뭐 전체는 아니지만. 당국은 지금 4차 접종 검토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4차 접종이요. 어제도 이 기사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좀 더 보죠. 외국 사례를 검토 관찰하는 단계인데 면역 저하자 대상입니다. 급성 백혈병 등. 근데 지금 이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다른 진화를 유발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정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4차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이스라엘이 지금 4차 접종을 하고 있는데 외신에 따르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되레 신체 능력 손상 우려도 있다. 이런 걱정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은 일단 관망하는 상태고요. 전문가들은 저항감이 일단 크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좀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도하 전 의원님. 네. 이 법원에서 어제 결정에 대한 의견 그리고 지금 4차 얘기를 꺼낼 땐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법원 결정에 대한 의견은요. 아마 예. 법조인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1심 판결까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1심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중지시켜라. 예, 중지시키는데 예.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텐데요. 지금 벌써 구정이 들어가죠. 구정 전후로는 또 재판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본안 소송이 뭐 구정 이후에야 진행될 가능성이 그러면 크고요. 제대로 재판이 시작되는 거는 2월로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네요. 왜냐하면 1, 2월은 재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요. 그래서 이게 뭐 1심 판결이 우리가 생각해도 한 1년 가까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 변호사님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그 어떤 권리 침해는 너무나 눈에 보이고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 감염 위험이라는 건 추상적이고 그렇게 비율이 높지도 않은데 이거 이 권리를 갖고 이렇게 예. 비교를 해보면 저울에 달고 보면 예. 지금 이렇게 이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걸 막아둬야지 우리 개개인의 인격권이나 행복 추구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다 마스크 끼잖아요. 예. 마스크도 끼고 개인 위생에 다 조심하는데 예. 띵동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을 하고 행복 추구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얼마나 크냐. 이렇게 또 너무 편의주의적인 행정이다. 이게 일괄적으로 그냥 방역 패스 적용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통계를 갖고 더 섬세하게 정책을 펴라. 이런 얘기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4차 접종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봤어요. 4차 접종은 얼마 만에 해야 되는지 예. 3개월 만에 해야 된다는데요. 지금 부스터샷도 접종을 최종 접종 마친 지 3개월 뒤에는 할 수 있게 하고 네, 있거든요. 3개월 뒤에 할 그것도 수 있고. 역시 3개월로 또 적용이 되겠죠. 네, 그렇게 3차 접종을 3개월 만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 4차 접종 또 3개월마다 하면 그러면 저희 접종을 3개월마다 매번 해야 되나요? 그럼 1년에 4번 맞나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때마다 모르겠어요. 그 접종을 안 하게 되면 그럼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 네, 띵동인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에서는 해봤다 그러거든요. 예. 4차 접종을 좀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반발이 크거나 효과가 없을까 봐 좀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고요. 백신 접종을 좀 활발히 한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예.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은 또 더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런 나라들도 아직 관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맞아보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 접종 대상자, 4차 접종 대상자 권고자가 누군지 제가 봤거든요. 예. 근데 기사에 보면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면역 저하자를 상대로 검토를 하고 있대요. 예,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 네, 면역 저하자가 급성 만성 백혈병, 예.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암을 앓고 있거나 장기 이식 등으로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그렇다면은 분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닙니까? 이분들이 혹시 또 막 그렇게 3차까지 맞고 4차까지 또 맞고 또 그다음에 안 되면 5차 맞고 자꾸 이러라 그러면 이거 맞다가 혹시 3개월 만에 한 번씩 맞다가 이렇게 몸이 약해진 상태인데 항체는 안 생기고 부작용 생기시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사실은 행정 편의주의죠. 다 맞으라 그랬고 이 규칙을 다 만들어두고 이거 안 지키면 그냥 이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죠? 이렇게 다중 이용 시설 이용 못하게 하고 집에 예. 주로 있으라 그러고 병원에 있으라 그러고 하면 그게 편하겠죠 국가는. 근데 그게 국민 개개인을 위한 건지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면 괜찮은데요. 예.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되면 사람들의 인격권, 행복 추구권, 권리 제한을 이렇게 희생을 토대로 해서 정부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건가? 정부가 해줘야 되는 일은 이 두 개, 인격권, 행복 추구권과 방역권 이 부분을 조화롭게 하는 게 정부의 실제 능력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님, 지금 여당에 몸담고 계시니까요. 여당에서도 아마 좀 진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3월부터 적용되기로 한 청소년 방역 패스가 이걸로 제동이 걸린 셈이거든요, 지금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했던 방법과 다른 거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사실 정부는 좀 방역 패스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접종을 좀 강하게 권고한 셈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제동이 걸린 셈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선은 이제 아까 이두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예. 이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라는 논쟁은 이미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일부만 접종을 했을 때에는 실제로 이 백신 접종의 효과를 높이기가 어렵고 또 코로나19 확산하는 것, 이 방역 패스,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 실효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는 것이 있어서 예. 실제 처음에 저희 올해 초만,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야당에서 접종률이 너무 낮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엄청나게 정부를 그때 왜 백신을 비판했었잖아요. 빨리 못 구했냐는 비판이 엄청났죠. 네, 접종률이 낮다라고 하면서 언론과 야당에서 굉장히 또 비판을 했는데 예. 갑자기 이제 방역 패스와 관련되어서 접종률이 높아서 부스터샷을 맞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거꾸로 또 왜 강제해서 접종을 맞게 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논란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고 아. 모순된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에 이번에 이 판결에 시사하는 점은 예.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것 같습니다. 이 방역과 관련된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강제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간접 강제할 수 있는지 이 예.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우선은 정부의 어떤 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난 9월부터 사실은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실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9월, 10월, 11월 이 0세부터 18세 청소년 확진자가 예.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11월에는 6,612명으로 확진자가 오. 늘었었고요. 그리고 11월 둘째 주부터 12월 첫째 주에 보게 되면 성인, 18세 이상의 성인의 확진자 숫자보다 예. 0세부터 18세의 확진자 숫자, 청소년 확진자가 아. 더 많다는 겁니다. 예. 학생이 210명이고 성인이 167명으로 훨씬 더 많다. 예. 그래서 학교와 이런 어떤 교육 시설을 통해서 예. 집단 감염으로 나아가는 측면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 지금 정부에서 가장 그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예. 위중증 환자입니다. 예. 코로나 걸려가지고 감염돼서 그냥 이제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입원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후유증도 남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백신을 맞았을 때 그리고 부스터샷을 맞았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위중증을 낮추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보면 청소년 중에서 17%나 입원하고 위중증 환자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이런 어떤 교육시설에도 방역과 관련된 방역 패스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상황과
국민의 어떤 마음을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지금 제가 해외 사례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벨기에, 뉴질랜드, 그리스, 미국 여러 주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를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 그 이유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예. 뭐 학원이나 독서시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보내고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수 시설이 돼 있죠. 맞습니다. 거의 뭐 학교에 준하는 필수 교육시설이고 예. 또 어떻게 보면 보육 기능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에까지 방역 패스를 그냥 일방적으로 갑자기 적용해버린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것은 청소년들 그리고 부모들이 백신을 맞을지 안 맞을지 선택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개인의 선택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간접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여지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본권에 대한 여러 행복 추구권, 선택권, 거기에 대해서 학습권에 대한 침해까지 법원이 좀 판단한 거 아닌가 봅니다. 김남국 의원도 그러시고 이두하 전 의원도 두 분이 기본적으로 변호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률적으로 지금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예, 이두하 전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이 재판을 할 때 보면 보건복지부 상대로 학부모 단체가 재판을 예. 해요. 예. 그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장을 다 법원 앞에서 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도 지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죠. 근데 예. 이 재판부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에서 예. 감염자 비율은 1000명당 1.5명인데 예. 백신 접종자 중에 감염자 비율은 1000명당 0.7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예.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예.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요.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렇게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제동을 건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관련 시설은 외국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 학부모 단체에서 한 얘기가 학교에서도 밥 먹을 때 마스크 벗고 밥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3개월마다 그럼 3차 접종, 4차 접종 자꾸 예. 이렇게 6개월 단위로 방역 패스를 해놓으면 계속 그 이후에 계속 해야 될 건가? 예. 3차 접종, 4차 접종을 계속하게 간접 강제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 구체적인 데 대해서도 다시 정부가 정책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자, 많은 전문가분들은 방역 색소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다만 그것을 어느 곳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게 좀 자세하고 세세한 정책 이걸 놓친 게 아닌가. 법원의 결정은 또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지금요.